라는 질문이네요. 아마 소아과에서 태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대부분의 소아과 선생님들은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왜? 저도 제가 전문의 딸 때까지 태열이라는 진단명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태열이라는 진단명은 우리 의학에서 말하는 진단명이 아니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단명입니다. 이 한의학에서 저도 이걸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네. 한의학에서 이 태열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모체로 받은 멸을 태어나서 발산하는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태열이라는 명칭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루성 피부염, 신생아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뭐 이런 모든 병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한의학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출생 후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피부 병변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상업적인 부분이 섞이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것도 태열에 포함을 시키는 경향이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엄격히 말하면 태열이라는 진단명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신생아 여드름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같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질환들을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보호자분이 이해하기 쉽게 태열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열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태열이 있다고 해서 불치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일단 20세 이상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대부분 신생아들은 하스너판이라 해서 우리 비강에서 코로 나가는 끝에 밸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엄마가 임신을 하고 생후 6개월부터 이 밸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즉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꼭 우리가 시킨 대로 다 잘 태어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네. 꼭 4에서 6%,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5% 정도는 이 밸브가 닫힌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밸브가 열리기 때문에 눈곱이나 이런 것이 잘 열리는데 이게 밸브가 안 열린 경우에는 눈곱이 심하게 끼고 심한 경우에는 결막염도 생기기 때문에 눈물샘 마사지라든지 식염수를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심할 때는 그 항생제 안약 같은 거를 병용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밸브가 열리는데 빨리 도움이 됩니다. 많아서 아기 콧물이 많이 나서 흡입기로 집에서 빼주는데 그게 안 좋나요? 너무 많이 흐르는데. 너무 많이 막히거나 이럴 때는 닦아내시고 그 애기 코에 뿌리는 식염수나 이런 걸 설명서에 보시면 애기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눕힌 상태에서 약간 경사를 줘서 코에 대고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 뿌리는 게 대부분 압력이 높기 때문에 뿌리고 닦아서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코를 빼주는 거는 많이 심할 때는 자기 전하고 아침 젖 먹기 전에 2번 정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만 하셔서 막히지 않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코를 너무 자주 빼면 코 자체도 우리 코의 이물을 제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빼주게 되면 코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코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코는 너무 자주 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딤플은 의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엉덩이 보통 출생을 하고 엉덩이 위에 네. 항문 위에 조그만 구멍 같은 게 움푹 파인 것을 우리가 딤플이라고 의학적 용어로 합니다. 네네. 대부분 원인은 출생 후에 신경절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네네.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일반 애들이 한 100명쯤 태어나면 한 3명에서 8명 정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 해서 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신경 손상이라든지 신경 기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게 신경마비라든지 하지마비 또는 배변 이상 같은 증상을 동반하면서 네네. 다른 질환들하고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척수강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한 3개월 이후에 척수강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는 초음파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MRI로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분을 조금 해서 진료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라든지 MRI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털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딤플 온폭 파인 위치가 네. 이 주변에 혈관 기형, 혈관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될 경우에 또는 구멍이 너무 큰 경우 한 5cm 이상 움푹 파였을 때 또는 우리가
항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항문과 떨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게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한 번쯤 초음파나 MRI로 확인을 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게 아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딤플이라는 게 다 있지만 너무 크거나 막 너무 다는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일부. 정상적으로도 한 네. 3에서 8% 정도니까 네. 100명이 나오면 그 중에 한 1명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1000명이 나오면 한 3명에서 8명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다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네네.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은 환아들이 이제 다른 증상을 동반한 환아들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